다문화 한리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연입니다. 이제 3월 개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죠. 초등학생 입학을 앞둔 다문화 가정 학부모분들은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하실 텐데요. 각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예비 학부모들을 위한 입학 전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가방은 어떻게 싸야 하는지 다양한 꿀팁을 전수해준다고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자유학기제 안내 등 예비 중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흥이 많은 출연자죠. 바로 중국 결혼 이주민 여성 설영애 씨인데요. 정읍에 있는 샘고을 시장에 떴다고 합니다. 시장 안에서 3대째 수작업으로 장구를 만들면서 또 전통의 소리를 알리고 있는 서인석 악기 장인을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진중하면서도 경쾌한 소리를 내는 장구와 설영애 씨의 만남이 어땠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쑤 좋다. 장구 그 자체는 움직임 자체예요. 국악계의 90% 정도가 수입되는 요즘 대를 이어 장구를 만드는 명인이 있습니다. 장구 명인과 함께한 신명나는 시간 지금 만나봅니다. 정읍 샘고을 시장 1914년 처음 문을 연 뒤 무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가는 곳인데요. 이 전통시장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정겹네요. 옛날 솥이네. 아니 전주에서도 못 봤는데 여기 있어요? 정읍에 이런 솥이 있어. 설영애 씨가 시장 나들이에 푹 빠진 그 사이 어디선가 흥겨운 악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시장에서 웬 장구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가 오늘 발끝이에요. 여기 계세요? 이거 북이 많은 거 보니까 아마 이 집인가 봐요. 특이하네. 이것도 중국 스타일이네, 이것은. 장구 소리에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설영애 씨. 시장을 울리던 흥겨운 장구가락의 주인공은 대를 이어 전통악기를 만들고 있는 전북 무형문화재 12호 서인석 악기장입니다. 완전 수준급 공연이네요. 글쎄 연주 실력이 한번 깜짝 놀랐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호남 농악의 발상지예요, 여기 정읍이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악기 제작의 터를 잡고 지금 저희는 여 시작을 해서 체험 겸 판매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도농악의 발상지 정읍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장구와 북을 만드는 명인. 그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아버님 때부터 계속해서 그 만드는 방법을 알았고 또 아버님 때에서는 직접 세시풍속을 이렇게 관장을 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업이 돼버린 거죠. 서인석 명인의 작업 공간을 찾았는데요. 왜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요거는 이제 다 악기 만드는, 장구나 북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명인의 악기에는 특별함이 있는데요. 시간과 명인의 손길이 더해져야만 완성된다는 점이죠. 이게 다 오동나무예요. 장구가 목이 이렇게 가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깎는 거예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명인이 직접 통나무를 패고 깎아가며 장구를 제작하는데요. 이렇게 전통을 잇는 방식은 명인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하나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굳이 기계를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동나무는 지금 재질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소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깎고 말리는 과정이 거듭될수록 나무는 더욱 깊은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장구 형태가 잡힌 나무는 세밀하게 다듬어가며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 장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까 만졌던 나무하고 지금 선생님이 깎아낸 거 내가 이거 지금 주워가지고 하니까 벌써 촘촘해졌어요. 벌써 달라요. 그 나무 안 긁거든요, 지금. 나무 나이테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깎아야 깎여져요. 세로로 대패가 가야 되는데 가로로 이렇게 대패가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더 약해져 버려요. 나무를 다루는 학문이네 이것도. 예, 과학이네 과학 말하자면. 작업실 한쪽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에겐 단순히 낡은 도구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돼 보이는데 언제 벌써? 보통 이게 할아버님 때예요. 지금 보통 할아버지? 예, 할아버님 때 쓰셨던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도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그 숨결은 같이 느끼는 거죠. 서인석 악기장은 전통악기 제작 방법을 이론적으로도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음악적 요소만 있지 제작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 내 악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장구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논문집을 내가 냈어요. 그 음악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새롭게 국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해줬어요. 전통이 단절되지 않길 바라는 명인의 마음. 다양한 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며 맥을 잇겠다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중국에 항상 북을 치거든요. 경사스러운 결혼식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빼먹지 않고 큰 북. 우리 한국에서 뭐 이렇게 증이라든가 비슷하게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는 다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장구나 북은 단순히 하나의 형태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풍물이나 사물놀이용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어울리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면 어떡한데요? 때로는 하기 싫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완성품을 다 해놓으시면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좋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놀라운 게 뭐냐, 이거 사면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북을 보고 유독 반가워하는 설령혜 씨. 百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 세상에 어떻게 이 유명한 시를 선생님이 쓰실 때 나는 어느 소희가 와서 쓴다는 줄 쓴 줄 알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일. 그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악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흩어진 파장될 수 있는 소리를 나는 재현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다 양쪽을 붙이는 것. 더 이상 드는 소리가 있었더라. 다 재현을 해봤어요. 아, 이거였었구나. 방금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장엄하게 울리는지. 정말. 아, 이 시하고 딱 어울리구나. 맞아요. 명희는 장구 악기장인 동시에 장구 연주자로도 유명한데요. 전주 대사슴놀이 설장구 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장구북이라고 하는 풍물 위주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의 음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와서 고민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장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으니 이제 한자락 놀아볼 시간이죠. 실력이 들수록 두 사람의 흥도 차오르는데요. 그렇지. 오, 됐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흥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장구 하나를 치면서 민요가 저절로 나오고 춤이 저절로 나오고 매력적이라는 걸 제가 느꼈죠. 한국의 전통악기.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장구 소리, 북소리가 최고의 인간의 호흡과 움직임과 같은 소리를 내더라. 정말 살아있는 인간이다.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명인이 오로지 장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셔야 돼. 이렇게 잡고? 휙. 휙.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는데? 몇 년 됐대 사모님? 몇 년 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시집 와서 보통 하는 게 한 37년, 38년째 돼야 38년 제가 난 다리 나라 비교 안 하고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시 달인이네? 난 비교는 안 되네. 남편과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길을 반대도 했지만
지금은 아들도 가업을 이어가야 하나 희망 섞인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하고 조금씩 해보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하니까 만족하게 이제 배우려면 이제 많이 힘들 것 같다. 요거를 보세요, 다들. 요거 제가 첫 작품이랍니다. 제 정성이 들었어요. 첫 작품인 만큼 가장 먼저 써보는데요. 아, 이것도 또 처음 써보는, 이거 뭐라고요? 고깔이래요. 한국의 고깔인데 제가 처음 써봐요. 곶깔도 썼겠다. 소고춤 한 자락 배워볼까요? 사뿐사뿐 가벼운 발재간. 마지막 포즈까지 별 5개입니다. 곡을 치면서 하니까 좀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그래도 조금만 리듬을 타니까 더 흥이 있네. 이게 바로 요즘 핫한 K흥이라는 건가요? 물오른 흥에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중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장구를 직접 몸으로 두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악기와 혼연일체가 된다고 할까?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구나. 되도록이면 이걸 많은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고 또 후대들이 제대로 우리가 한국 악기에 대한 어떤 전통성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길을 이용해 나무에 숨결을 불어넣는 서인석 악기장. 대를 이어 전통 수제 장구 제작의 길을 지켜오고 한국의 멋과 흥을 알리는 그를 응원합니다. 맞나요, 이거? 너무 시원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배워야지. 근데 배워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죠. 안 돼요? 제가 이따가 한번 살짝 인터뷰 끝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인터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아니, 이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시조 합창단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뭔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구성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말하자면 한국인도 어려워하는데 외국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 전가를 해야 그나 열심히 가르치면 열심히 따라올 테지. 이런 그 욕심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더니 참 원래 그 합창단 그 기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가를 잘 배우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그럽니다. 전국 그 경창대에 갔을 적에도 일반 관들 생각하기를 다문화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가서 선다면 우선 선입감이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외국인 여성들이 뭔 우리 시조를 해야 그런 눈으로 처음에는 바라봐요. 발음만 좀 틀릴 뿐이지 여러 가지 음정이나 박자나 또는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헌데 보고 감탄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다문화가 여성들이 잘하냐고. 시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가장 기본인 팽수조가 있고. 그럼 시조가 어떤 건지는 알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몰랐죠. 애기들이 네. 초등학생 그 애들이 그거 학교에서 시조를 배우고 있는 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느긋한 노래인갑다 그런 식으로만 발라드인가 보다. 예,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막상 배워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웠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평시저라고 네.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가사는 자르분 데다 네.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길게 패면서 노래를 불어요. 아까 그뭐 차. 그래서 비슷한 프레임가 몇 번 나오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변시전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거 뭔가 배우면서 네. 좀 느낀 점, 네. 좀 좋았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였어요? 네, 한국의 전통 음악을 배우면서 한국의 그 심정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조금 혹시 이해할 수 있게 되나 심정, 정서를? 정서를 알게 됐나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그 일본에서 시집을 왔는데 네. 그 시집을 왔는 당시에는 조금 그 주위 분들한테 인정받기가 힘들다고는 아니죠. 제가 스스로 그렇게만 느끼는 건 모르지만 자격지심이 좀. 예, 그런 거 자신 있게 그거 나타내는 것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시조를 알려주시고 그 여러 가지 대회도 나오고 그 열심히 해보니까 산도 타고 그렇게 해보니까 원래 합창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네, 네. 합창단 전체도 그 하나가 돼서 그 좋았고 그 자신감도 생기고 저도 그 주위 분들한테 난 시조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렇게 시조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면 뭐라고 하세요, 주변 분들? 제가 발음이 안 돼서 그런데 시조가 뭐예요? 하는 분이도 주변 계세요. 사람들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거 했었잖아. 그걸 해요? 그러니까요, 설마 하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도 많았어요. 그럼 좀 권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권한. 네, 말도 해봤어요. 같이 해봐요 했는데 안 맞아? 어. 한국 분이도. 어렵죠. 저는 그 가사를 외우는 게 제일 어렵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문화를 그 한국의 문화나 전통 같은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시조계의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 문화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만날 수 있는 그때 이야기 많이 하려지는 그런 것도 재밌었고, 보통 사람을 못 만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조? 어려웠는데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요. 갔다 와야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동네도. 잘했고 발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달 나갈 도시락 준비로 분주합니다. 보리굴비와 양념 불고기를 비롯해 7가지 찬이 더해진 한식 도시락. 1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온 이 한정식 가게는 개업 이래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해지자 지난해 봄 2달간 가게를 쉬고 메뉴를 좀 더 단출하게 정비한 뒤 문을 열었지만 팬데믹 상황이 더 악화되고 매출이 70%까지 급감하면서 다시 판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참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잡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일상화되자 농촌에서도 새로운 유통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농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첫 품목으로 제철을 맞은 딸기가 선정됐습니다. 새벽에 수확한 신선한 딸기가 공판장에서 선별돼 나오면 포장 작업을 거친 뒤 오전 안에 택배사로 전달됩니다. 소비자가 주문한 뒤 오전 10시까지 입금하면 당일에 갓 딴 딸기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택배비를 포함해도 2kg에 3만 원가량으로 시중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딸기를 시작으로 저희가 4월이 되면 두릅이 이제 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인데 두릅 이어서 또 저희가 관내 농산물 원료를 활용한 가공 제품들도 이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고육지책으로 혹은 새로운 유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달 시장. 하지만 배달 대행사의 높은 수수료, 고령의 자영업자에게는 낯선 모바일 배달 방식 등은 배달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고국의 음식을 만들고 이웃과 나누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베트남의 튀김 만두인 짜냄과 중국의 닭날개 조림 등 고국의 음식을 준비해 다문화 가족과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한국의 명절 음식은 당해 다른 나라는 명절은 어떻게 보내고 어떤 음식은 먹는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남원시가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메신저를 개설했습니다. 남원시 민원톡은 1대1 채팅방을 통해 각종 서류 발급에 대해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담당 부서 연결과 민원 상담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장수군이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수군은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했고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과 동학농민혁명 등과 관련된 자료이거나 정읍을 기반으로 활동한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MBC 뉴스 마조입니다. 시설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 분들은 미리 자신의 정보를 지역 보건소나 119에 등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 119에 연락하면 인근 산부인과로 연결이 돼서 분만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외에도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은 다누리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투른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알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